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화랑도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화랑도는 실제로는 좀 시기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보다는 또 그 원료가 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랑도보다 또 이제 신라 초기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었을 것이고, 또 더 올라가 보면은 또 이제 고조선 시대나 더 위시대까지 그런 부분들이 소급이 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화랑도 리더십의 이제 원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한국적 리더십의 원형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주로 참고했던 논문은 이제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제 논문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화랑도 리더십의 그 뿌리를 이제 그 위시대까지 소급을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랑도 리더십이 계속 또 변해가거든요. 초기, 중기, 뭐 후기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데, 그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 좀 더 이렇게 조금 더 화랑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 이제 우리 정체성, 우리 사상, 그러면 이제 화랑도를 많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화랑도의 이제 그 원형으로서 그 이전 시대 단군조선이나 이제 또 배달국 시대 때 존재하고 있던 그것은 이제 좀 더 개념화를 하자면은 중국과 차별화해서 한국, 그리고 이제 화랑도보다는 조금 더 이제 폭넓은 개념으로서 이제 신선선자를 써서 한국 선도로 개념을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큰 개념입니다. 화랑도보다는. 화랑도는 이제 신라에 국한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통 화랑도 그러면은 이제 한반도에서 있었던 그런 화랑도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한국사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화랑도 문화의 원류를 이제 만주 지역에서 펼쳐졌던 단군조선이나 이제 배달국 시대 때의 선도 문화에서 그 한 계통이 한반도로 들어와서 이제 화랑도 문화를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도 문화, 화랑도 문화의 원류로서의 또 선도 문화는 만주 지역에서 펼쳐졌던 서기전 4000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던 백두산 문명과 이제 요하 문명, 백두산 요하 문명을 중심으로 해서 선도 문화의 원형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부터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이제 화랑도 문화는 결국은 여기에서 펼쳐진 문화인데요. 이 문화의 어떤 시작점은 서기전 4000년부터 이 만주 일대에서 펼쳐졌고, 이 문화가 이제 계속 고조선, 단군조선 때까지 지속이 되어 오다가 이제 고조선 말, 그리고 이제 부여가 이제 와해가 되면서 많은 부여족들이 이제 한반도로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흘러 들어가서 이제 일본 열도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신라가 건국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가 건국이 되고, 여기서 이제 화랑도 문화가 꼽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화랑도 문화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이런 전체적인 이제 문화의 흐름과, 그러면 또 사상도 이렇게 변천되어서 흘러 한반도로 일본 열도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긴 시간 속에서 또 이제 공간과 시간이 변해가는 그런 큰 판 속에서 화랑도 문화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남았지만, 그 원형은 이렇게 이제 시공간적으로 확장이 되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런 고조선이 와해되고 이런 고조선 부역의 유의민들이 한반도로 이주 오면서 신라가 이제 건국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곳곳에서는 이제 서기전 한 4세기, 3세기부터 이제 서기 후 3, 4세기까지 이제 그 시기에 이제 많은 기마 무구들이 부여족들이 이동해 오면서 이제 남겨놓았던 많은 기마무구들이 이제 전국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고, 경주 부근, 또 경주나 울산, 포항 이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마구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신라가 건국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한반도로 이주해서 이제 이 후사만을 만들고 이제 후사만에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또 이제 가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주 지역에서의 이제 그 고구조선 유민들이 만들었던 육부가 있었죠, 먼저. 그 육부 중에서도 이제 이 당시에 가장 또 중심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그런 세력은 이 알천의 이제 그 알평 가문입니다. 그래서 알평 가문이 그 당시에 이제 중심 세력이었는데 보면은 이제 지금도 보면은 이 박바위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가면 이제 제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단에 이렇게 그 제천단을 광림대라고 이름을 하더라고요. 이 바위도 이제 박바위고 그 제천단 요 중간에 있는 제천단도 빛이 내려오는 대 이렇게 해서 광림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조선계의 이 유이민들이 내려오면서 이제 만주에서 펼쳐졌던 이런 선도 문화, 맑음의 문화가 신라 사회로까지 지금의 이제 경주 일대로 내려왔음을 이런 유적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유력한 가문이 이제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경주의 이제 나정입니다. 남산 아래에 있는 나정인데 이제 거기에서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또 방문화의 중심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자리 잡고 있는 소벌도리 가문, 이제 소벌 가문도 유력한 이제 핵심 세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중에 다시 한번 부역의 세력이 이주를 해오죠. 북부여의 이제 파소 선녀 세력입니다. 그래서 파소 왕녀, 파소 신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와서 이제 아들이 박혁거세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라가 뭐 그 이전부터도 있어 왔지만은 그래도 이 국가가 이제 좀 한 단계 이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이제 마련이 됩니다. 지금도 이제 경주에 가 보면은 서산이 있고요. 서산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이 성모를 모시는 성모사입니다. 요 안에는 이제 선녀상이 모셔지고 있고요. 여기 이제 제천바위죠. 지금은 이제 불교 형태로 이렇게 미륵불이 있는데 이제 과거에는 여기 삼신상이 모셔져 있는 제단터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셔지고 있고 여기는 이제 그 원래 성모사가 있던 자리 유허비입니다. 그래서 영해박씨 세보를 살펴보면은 이 선도산에서 이 파소 선녀가 이제 제천단 단과 묘에서 당군 고도를 행했다라는 기록이 이제 족보 기록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라의 규모가 한 단계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박혁거세는 그 이제 부역의 파소 신녀의 이제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뭐 그 이전부터라도 박사상이 박문화가 있었지만은 이제 이런 박문화를 경주 일대 이제 신라 사회로 이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혁거세와 관련된 많은 이제 설화들은 전부 다 이런 빛과 관련된 광명과 관련된 이제 이야기들이 쭉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통치를 했느냐? 박광이죠. 불군의 왕 박광이고 그래서 세상을 밝게 다스렸다. 광명 2세의 어떤 홍익인간 제세 2화를 그 박혁거세는 광명 2세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만주에서 펼쳐졌던 이런 선도 박문화가 이 신라 사회로 이식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정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이 박문화에 왜냐하면 박혁거세가 여기서 탄생했다라고 하니까요. 어떤 그런 박문화의 핵심 유적지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화랑도 또는 이제 그 이전의 원형으로서의 한국 선도의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한민족, 종족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뭐 웅족 또는 이제 맥족인데요. 이제 그 맥족에 있던 문화는 생명 문화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 그리고 생명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을 이렇게 모든 생명을 이렇게 삼태극의 형태나 원방각의 형태나 아니면 이렇게 삼조고의 형태나 아니면 여신의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 세 차원이 천지인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뭐 마고 삼신 하느님으로 하고 하느님 삼신으로도 불렀고요.
그리고 이제 북두칠성 신앙과 이제 연결이 되고 있고, 근데 이런 에너지의 속성은, 생명의 속성은, 그러니까 빛과 소리와 파동, 그래서 이제 이게 밝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에서 선도 문화가 이제 기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런 생명이 이제 펼쳐져 나가는 과정은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선도의 이제 그런 생명의 어떤 이론이죠. 이 생명이 쭉 펼쳐져서 공기와 불과 물과 흙으로 이루어진 물질 세상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마고 신화에서 민속학이나 신화학에서는 이 마고가 이렇게 많은 아들과 딸들을 낳아서 세상이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같은 거죠. 그래서 세상의 중심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생명이 존재하고 있고, 생명이 물질 세계를 만들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세계관의 선도가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의 속성은요, 이게 생명이고 이제 물질계이거든요. 공기와 불과 물과 흙이 만들어져 이루어진 이제 이 세상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중심에는 언제나 이렇게 생명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인식이고, 생명의 속성은 밝음.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는, 생명은 항상 존재를, 세상을 살립니다. 그래서 요 생자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날 생자인데, 우리말로는 나다, 그리고 한자로 쓰면 생인데, 이게 정말 중요한,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명은 또 이제 전체를 이렇게 바라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공적이면서도 이렇게 사심이 없기 때문에, 치우침이 없기 때문에 비어있다라는 표현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거를 좀 쉽게 말해서 이제 지금 현재의 어떤 뭐 사회 윤리 같은 걸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자면은, 뭐 공정과 자전, 공평과 평등, 부신과 원심이라는 그런 방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기에너지의 법칙을 조금 이제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한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이제 문양들이 우리 이제 만주 지역에서 펼쳐졌던 배달국 때부터 이제 등장을 합니다. 배달국 당군 조선 때. 이런 형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십자가 문양, 이런 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이 8개, 공기, 불, 물, 흙을 각각의 이제 이원으로 나누면 8개가 되죠. 4가 나뉘면 2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팔각 형태도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 나정인데요. 이게 어떻게 이제 중요한 신라의 화랑도의 중심지가, 어떤 유적지가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2세기 무렵의 나정에서는 이게 발굴을 해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 경사길이 있거든요. 여기는 환호입니다. 환호가 둘러져 있었고요. 여기 이제 신성 지역이니까 여기에 이제 이 경사길을 통해서 아주 큰 솥대를, 나무 솥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이런 박사상, 제천과 관련된 제천 시설물이죠. 이런 게 있었고요. 이것이 이제 5세기 때 소지왕, 김씨왕이죠. 소지왕 때가 되면은 이제 그 기둥을 이제 제거를 하고 그 위에 이제 이런 원형의 신궁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7세기가 되면은 그 원형의, 여기는 이제 솥대고 여기에 원형이 신궁인데, 이게 다시 이제 팔각형 형태의 이제 큰 신궁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팔각형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공기와 불과 물과 흙으로 만들어진 세상. 그리고 이제 중3에서 여기는 다시 이제 기둥을 여기 만들거든요. 새로. 요게 이제 중심이고, 요거는 어떤 8개의 어떤 세상을 이루고 있는 8가지 요소. 여기는 이제 그 중심, 기둥입니다. 이렇게 팔각신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정은 이제 이걸 우리말로 부르면은 나인데요. 나을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는 이제 이게 나자인데, 이게 보면 나오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신라 시대 때나 이 우리 고대사에서 보면 이 나자가 들어간 산이나 이제 그런 소도와 관련된 데 나자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나오다, 살아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그거를 많이 지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이제 나중에서 이 생자가 들어간 이런 기와장들이 99개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다, 무엇이,
예, 얼이 나오다. 얼은 천지인 중에서 얼, 알, 울,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이제 또 이런 정신을 또 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정신을. 그래서 이제 얼이 나오는 곳, 얼이 깨어나는 곳이 이제 나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은 나얼이고, 그리고 이제 한자로 쓰면은 이 나정이 되는데요. 이제 이 정자도 우물이 아니라 사람들은 이제 우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이거는 표상이죠, 그죠? 구기형 표상입니다. 그리고 중심에는 중요한 어떤 솥대가 있었다, 천주가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신성 표상으로서의 이제 우물 정자를 사용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나정은 얼이 살아나는 곳, 나오는 곳, 그러니까 이제 이 수련을 하는 곳, 말하자면 선도 수련을 통해서 이제 얼이 깨어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라의 이제 화랑도 정신 또는 화랑도 수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행을 통해서 이제 자기 속에 이런 내면의 얼이 살아나는 것이 이제 화랑도 수행의 이제 본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경주에서 이거를 이렇게 복원을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아직 복원은 되고 있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제 요거 2층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거 3층으로 되어야 되는 거, 천지인 사상에 의해서 이거를 3층으로 이제 구조물의 형태를 바꿔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또 하나 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요런 형태들이 백두산에도 요런 팔각 건물지가 나왔고, 이제 환도산성에서도 팔각 건물지가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신라의 화랑도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랑도도 이제 얼이 깨어난다, 얼이 나오는 곳, 살아나는 게 이제 화랑도 수행의 본령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선도 수련의 원리로서 이렇게 바라보자면은 사람을 이루고 있는 이런 요소를, 우주의 구성 요소도 이제 이런 생명과 물질인데요.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것도 이런 생명과 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면의 생명을 깨워서 이제 몸도 건강하게 만든다는 그런 원리죠. 그래서 우주와 사람이 하나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고 천과 인이 하나다라는 그런 사상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 원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얼알울로 이렇게 상중하단전은 얼알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렇게 다 깨어남으로 인해서 이제 밝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이 깨어난다, 밝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의 이제 그 부분은 삼일신고에서는 요거는 이제 지감, 조식, 금촉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얼이 깨어난 이후에는 이런 사회적인 실천, 홍익 인간 재세 유화라는 실천과 또 최종적으로는 이제 존재의 본질, 생명으로, 큰 생명으로, 하나의 생명으로 돌아가는 조천 사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선도 수련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3대 이제 과정인 것이고 또 이제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달국 시기에 이런 문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면은 여기 방가부자,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방가부자이고요. 그럼 방가부자 형태의 이제 그런 도자 파편들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괴자 형태로 여기는 삼청 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 문화가 서기전 4000년 이제 만주 요동 요서 지역 배달국 시기 때부터 이런 선도 수련 문화가 있었고, 이제 그것이 후대에 이제 화랑도 문화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새로운 형태의 옷기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는 잘 보시면은, 아까 도소 남신상인데요. 환웅상인데요. 환웅상도 보면은 여기 구멍이 뚫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학자들은 이게 이제 백회혈자리, 선도 수행의 가장 중요한 혈자리가 백회혈자리인데, 중국 학자들은 이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련 문화를 이해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행 표식이라는 것을 아는데, 이거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그렇게 설명하죠. 이게 이제 터지지 말라고 구멍을 뚫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증거를 가지고 와봤어요. 이게 옥이거든요. 옥기로 만들어진 여신이에요. 3층 재단이 있죠.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수련을 하는, 손을 모으고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수행을 하는 자세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허리까지 구멍이 뚫려 있어요. 관통공, 척추 관통공이 뚫려 있고, 또 여기 있잖아요. 허리로부터 이 가로로 해가지고 이 대맥 관통공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정말 터지지 말라고 구멍을 뚫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어렵게 옷기를 갈아서 중간에 구멍을 뚫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구멍을 뚫고 또 옆으로도 뚫고, 그리고 이 옷기도 보면은 같은 형태의 옷기인데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뭐 방가부자나 이제 또 많은 선도 수행 표식이 있지만, 이 척추 관통공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행의 이제 가장 상중하단전이 이제 그 깨어나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도 이런 수행 문화가 이제 한국 사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선도 문화나 화랑도 문화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좀 정리되지 않은 그런 단상들, 이렇게 그런 단상들 또는 파편적인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로 이렇게 역사가 밝혀짐으로 인해 가지고 만주 지역에서 펼쳐졌던 배달국 역사가 밝혀짐으로 인해서 선도 문화의 이제 실체도 이렇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대표적인 오늘 이제 제가 이야기하게 되는 한 사람의 이제 선인로서 이제 물계자를 통해서 이런 그 당시 신라 시대 때에 이제 그 화랑도 문화의 원류 또는 고조선과 신라를 잇고 있는 어떤 그런 좀 중간 고리로서의 이제 이런 화랑도 정신의 뿌리는 실제로 뭐지? 무사도인가? 전쟁을 잘하는 것이 화랑도인가?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 만주에서 이런 수행하는 여신들이나 이제 신상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은 그걸 이제 한반도의 어떤 신라의 화랑도를 이어주는 그 고리로서의 이제 물계자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보면 물계자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아는 삼국유사, 삼국사기 이제 거기에도 보면은 이 이제 백결 선생보다 이 물계자의 평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열전에 들어가 있어요. 삼국사기 열전에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유명한 인물이었고, 물계자 열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물계자는 그냥 이렇게 참 몸을 깨끗이 한 은일지사다, 그냥 그렇게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런 기록이 대부분이지만 이 우리의 선도사서들에 보면은 이런 책들에 특히 이제 화랑외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이제 경주 일대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화랑도의 전기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범부 김정설이라는 이제 유명한 그 이제 60년대까지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정리를 해서 이렇게 편찬을 해서 새로 냈는데요. 이제 그 책에 보면은 물계자 백결 선생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장을 할애를 하고 신라 화랑도의 그 오리지널한 이제 출발점으로서 이제 물계자를 설정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뭐 관창 사다함 그런 것들은 별로 안 나오고요. 이게 물계자나 백결 선생을 훨씬 더 이렇게 높이 화랑의 비조로서 설정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계자 같은 경우는 또 백결 선생은 그냥 엄학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여기는 언일지사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이 이제 선도사서에 보면은 이 두 분이 신라 최고의 이제 성가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 여러 가지 기록들을 다 이렇게 합쳐 보면은 이렇게 좀 더 전체상에 다가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영해박씨 그 세보가 있습니다. 박재상이 굉장히 유명한 인물인데요. 이제 박재상 집안이 이제 영해박씨입니다. 그 신라박씨, 경주박씨에서 갈라져 나온 영해박씨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집안의 족보를 이렇게 삼국사기와 영해박씨의 족보를 이렇게 이제 함께 연구를 해보니까 그 계보가 나왔어요. 물계자의 계보가 나왔습니다. 신라의 5대왕, 파사왕, 지마왕, 그리고 이제 이비, 그다음에 아도가 이제 이 참시선인, 칠점선인 굉장히 중요한 또 이제 2세기 무렵의 신라 선인인데요. 그 후계가 물계자, 물품 바진찬, 관직도 있었던 걸로 나왔습니다. 바진찬.
물계자고, 그리고 이제 대를 또 이제 또 뛰어넘어 가지고 이제 박재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박재상의 아들이 이제 백결 선생인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이런 뭐 참시선인 따로, 뭐 물계자 따로, 박재상 따로, 백결 선생 따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 족보를 보니까 이게 다 하나의 이제 집안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활동 중심지가 이제 경상도 양산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박씨족들이 이제 이런 박씨족들이 초기 화랑도를 이렇게 좀 발전을 시키지 않습니까? 박석김이죠.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초기에 이 고조선의 이제 선도를 신라사회에 이제 제대로 이식을 시키고 이제 처음 발전시킨 시족은 이제 박씨족이죠. 그래서 그 삼국사기나 유사에 나오는 이런 박사상, 광명 2세 사상이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선도 화백제도, 화백제도에 이제 이 한자도 굉장히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화로울 화자의 백, 밝음, 네. 하나로 이제 만장일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조화를 통해서 이런 큰 밝음에 이른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석김이 이제 교립을 하면서 이제 박씨가 아무래도 이제 시대에 이제 밀려나게 되는데요. 이제 전쟁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선도나 이런 종교 사상 쪽으로 이제 치중하는 정치보다는 이제 무사도가 이제 많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박씨족은 나중에는 좀 밀려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석씨왕족들이, 석씨들이 굉장히 이 용병을 잘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군사를 쓰는 게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역할을 석씨들이 맡았다라고 합니다. 그 족보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박씨족들이 석씨들한테 밀려가지고 이제 변방으로 이렇게 이거를 하면서 그 아까 아도갈문왕과 이제 물계자가 지금의 이제 양산, 삼량주거든요.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록에 보면은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게 왜 박씨들이 왕족이었고 굉장히 많은 권력을 쥐고 있었고, 그 양산은 왜 일본 낙동강이 있어가지고 낙동강을 타고 이제 외도 들어오고, 그 옆에는 또 이제 가야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국경 중에서도 최고로 이렇게 위험한 땅이었어요. 근데 이제 왕족들인데 이제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었는데 굉장히 험한 곳에 이제 자리를 잡았던 이유에 대해서 이게 보면은 신라의 이제 국가 정책이었다. 이제 그 보경 안국, 나라를 지키는 그것이 자율적인 책임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책임을 가지고 이제 박씨족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변경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 자율적으로 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예 박씨 세보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정말 우리 과거에 우리의 전통적인 선도 문화가 정말 이런 밝음의 어떤 문화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고, 이제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선인층들이 더 많이 실천하고 베푸는 그런 어떤 시스템 속에서 이제 이런 삼량주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었구나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산에 이제 지금 가보면은 성황산성이라고 이제 양산의 진산이 주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성황산 아래에서 이런 이제 관아, 그죠? 수령에 이제 관아가 있었는데요. 이제 보면은 거기에서 약간 벗어져 나가보면 이 이제 낙동강 지류입니다. 황산강 지류를 따라서 여기에 이제 효충사가 있어요. 물계자 가문의 이제 세거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은 징심헌이라는 곳이 징심록이라는 징심록 부도지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징심헌도 과거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조선시대 고지도에 보면은 박재상이 이제 만들었다는 어떤 그런 징심헌이라는 곳이 계속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재상 가문이 이제 이 지역에 이제 수령이었으니까 이제 삼량주의 이제 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일대를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아도갈문왕이나 이제 아도갈문왕부터 그리고 백결 선생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을 터전으로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일대에는 보면은 그 양산이 경주하고도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좀 변방이죠, 그죠?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 동네에서 화랑고국이라는 용어가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왜 이 동네가 무슨 화랑하고 관련이 있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런 박재상 가문, 물계자 가문의 어떤 그런 전성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이 양산이 화랑고국으로 불리게 된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박재상 백결 선생이에요. 박재상 지금은 이제 물계자 이전 아도갈문왕이나 물계자에 대한 부분은 사라지게 되고 박재상과 백결 선생에 대한 전승만 남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효충사 자리에 이렇게 이제 상북입니다. 상북 자리에 이렇게 이제 사당이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양산시에서 이게 이제 박재상과 관련된 중요 유적지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효충 역사공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삼양주간 박재상 이제 제막식도 이렇게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이 부분의 컨셉을 화랑고국으로 가야 된다. 이 동네에 워낙 이런 이름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박재상이나 백결 선생이나 이런 물품이나 다 이제 선가기 때문에 화랑도 컨셉으로 이거를 짜놔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은 여기 안에 건물은 크게 지어놓고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내용은 채워나가야 되는 어떤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보면은 거기다가 이제 역사공원 안에 이렇게 징심헌이라고 우리가 징심록, 징심헌 말만 많이 듣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양산시에서 이렇게는 복원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면 그래도 좀 뿌듯하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뿐만이 아니라 이제 양산에서는 박재상을 중심으로 양산시의 어떤 그런 정신, 충효열 이렇게 딱 정의를 하고 그 중심을 이제 박재상에 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충렬사인데 2014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양산의 모든 무슨 이제 뭐 독립군, 독립활동했던 사람들 아니면은 임진왜란 때에 이제 순국 가신 분들 그리고 이제 그 맨 꼭대기에 제일 수위에 이제 박재상을 해서 이제 양산 지역의 모든 이제 그런 어인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계보를 만들어서 충렬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박재상이 현재는 제일 중심으로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양산시에서도 조금 이런 부분들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분명한 거는 이제 앞으로 좀 내용성을 좀 정확하게 채워 넣어야 되는 거는 이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그리고 이제 양산에 가면은 그 상북 거기 효충사 구거지에서 가깝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자리에 마고산성이 있고요. 이런 제천 바위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남아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참시 선인에 대해서 이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계자의 그런 선풍이 그냥 그때 나온 게 아니라 이제 또 조부대로서 내려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정조 정도에 이제 있는 이 참시 선인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참시 선인은 아주 유명합니다. 이제 이런 선도서 같은 데 보면은 되게 유명한 선인으로 이렇게 나오고 금선, 아도갈문왕 이렇게 또는 7점 선인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때가 2세기 말 2세기죠, 그죠? 이때 보면 여기가 이제 이게 낙동강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외들이 이때 이제 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일로 들어오고 또 이제 여기는 가야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외하고 또 가야하고 또 친하지 않습니까? 같은 이제 계통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신라로서는 가야와 외가 이제 항상 걱정이었고 여기는 이제 이게 뭐 항상 이제 긴박감이 도는 국경선이었어요.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데를 참시선인 갈문왕인데 갈문왕이나 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자청해서 가서 이제 여기에 이제 거주하면서 이거를 국경을 방어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때 기록에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7점산이라는 곳인데 여기에서 이제 머물면서 이제 전쟁도 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평화조약도 맺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7점산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7점선인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이제 국경을 지켰겠죠.
그래서 이름에도 이제 7점 선인이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는 이제 긴박한 곳이었고 이렇게 분위기가 삼엄한 곳이었는데 여기 초선대라는 데가 있어요. 초현대 초선대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가야에 이제 거덕왕이라고 이제 왕과 이 참씨 선인이 여기서 있다가 이렇게 가서 회동을 했어요. 그 자리가 지금 여기거든요. 금선사잖아요. 이게 금선이잖아요. 그래서 금선 참씨 선인이 가서 이제 회동을 했던 것. 그러면서 참씨 선인이 거기 가서 이렇게 피리를 불고 악기를 이렇게 연주하고 해서 이제 굉장히 조용해졌어요. 전쟁이 어떤 평화가 오고 이제 전쟁이 종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가들이라는 것이 그러면 전쟁 그냥 싸우고 뭐 그런 차원에서 어떤 국경을 지키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선도 문화 이제 음악 춤 아니면은 뭐 그런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평화를 끌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중요했다라는 거, 싸우고 전쟁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이 참씨 선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고조선 시대 때 선도의 기풍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씨 선인은 이제 거문고의 명인 내지는 뭐 예, 그런 좀 언일지사 그런 식으로 지금도 이제 잘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후계자였던 이제 물계자도 이제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제 전쟁도 뭐 어쩔 수 없을 때는 전쟁을 해야 되지만 가야와 한편으로는 또 이런 조화 정신을 발휘를 해서 이제 이런 또 좀 조화로운 방향으로 이제 풀어가는 그런 면모를 이제 보이게 됩니다. 관련되는 내용이 이제 물계자 삼국사기에 이제 열전에 잘 남아 있습니다. 삼국사기 열전에 남아 있는 정도로의 어떤 위상이면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박재상이나 물계자가 공히 삼국사기 열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좀 간략하게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제 3세기 초에 그 가야에서 이제 그 가야에 많은 나라들이 분국 형태로 있었는데 이제 난을 일으켰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신라가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개입을 해서 이제 좀 도움을 주는 거죠. 209년에 이제 보상팔국의 난이 일어가지고 이제 신라가 이제 그 원군을 파견을 합니다. 양산 지역에 있던 이제 그 물계자가 당연히 이제 삼량주의 이제 수였기 때문에 거기 당연히 이제 중요한 인물로 참여를 해서 공을 엄청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석시족 왕자인 이염과 우로가 이제 농공 행상을 하면서 이제 그걸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물계자가 이제 공은 많이 세웠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뒤로 물러나서 이제 그런 논쟁을 잠재워버렸다. 그래서 많은 문인들이 와서 그거를 막 이의를 제기하고 실제로 공은 이제 물계자 당신이 다 세웠는데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느냐라는 부분에 이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 그런 부분들 다 잠재우고 이제 그냥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또 이제 2차 난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포상팔국에서 이제 울산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신라에 보복전을 합니다. 그래서 보복전을 하는데 그때도 이제 물계자가 나가서 또 이제 굉장히 또 공을 많이 세웠어요. 이제 그런데 또 이 우로라는 인물도 석우로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삼국사기 열전에도 나오는 인물인데 되게 유명한 장군이에요. 왕자이면서도 이제 장군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또 문제를 일으키고 이제 또 물계자 문인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싫어해가지고 이제 또 막 정쟁까지 벌어질 정도로 사태가 커지니까 이제 물계자가 이런 농공 행상에 이제 시끄러움을 피해가지고 그냥 아예 검은고를 메고 찌집안은 또 항상 검은고를 연주를 하는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검은고를 메고 이렇게 숨어버렸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국가의 어떤 위기 상황은 분명히 해결을 했고 자신이 이제 뒤로 숨어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상황을 굉장히 이제 좀 조용하게 이제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제 그 많은 인망이 그 물계자한테 갔고 석우로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시왕실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석시족 중에서도 이제 강경파가 아닌 온건파로 바뀌게 되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이제 주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잘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는 이 사람을 이렇게 욕심이 없이 잘 이렇게 언일지사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냥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숨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할 일은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전체 문제의 어떤 해결을 하고 이제 좀 더 상황을 잘 풀기 위해서 이제 숨어버린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언일이 아니라 이게 실천은 할 거는 다 하고 이제 그리고 그런 것들의 이제 조화로운 어떤 상황을 위해서 이제 숨어버린 거기 때문에 그냥 숨는 존재는 아니고 실천은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전체가 조화로워지는 방향의 선택을 하는 적극적인 실천과 그리고 이제 조화의 등록을 우선했다라는 부분이 먼저 평가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깨끗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겠지만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숨어버린 그런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화랑외사라는 책에 보면은 물계자의 이제 인품이나 됨됨이가 참 잘 나타나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항상 수행을 할 때는 이제 제천부터 먼저 하는 그런 태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제천을 할 때 기조사는 항상 살리겠다. 살리어지어다라는 항상 이렇게 이제 기조사를 먼저 하고 이게 이제 아까 그 나정에서 나오는 생이죠. 그죠? 그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운을 타고 그 다음에는 춤과 노래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춤과 노래를 통해서 이제 다시 이제 힘이 채워지면 이제 검을 쓰는 어떤 그런 형태의 이제 수련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많은 문인들한테도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인들이 워낙 이렇게 생생의 어떤 덕을 갖추고 조화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막 화가 나서 막 따지러 왔다가도 이제 그 스승 밑에서만 보면은 한 일주일만 머물다가 하면은 차분해져 가지고 이렇게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이제 이렇게 화기가 스스로 이제 생겨버리는 그런 거였다라고 이렇게 화랑외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선도 문화의 어떤 선도 문화가 보통은 우리가 선도 화랑도 하면은 뭐 좀 하면은 뭐 풍류 이렇게 알지만은 사실은 그 밑바닥에는 이런 생생의 이제 덕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그 화랑외사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이제 교육을 할 때에 있어서 이제 그 중요한 어떤 이런 악기를 이제 많이 썼다라는 거, 검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금도 이제 또 쓰죠. 그렇지만 금 이전에 검은고 이전에 생생의 어떤 그런 세계관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억강부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중도 조화를 위주로 하는 교육을 이렇게 추구를 했고 그리고 항상 강조하는 게 화기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석구로가 아주 유명한 신라 화랑도의 또 이제 중요한 인물입니다. 석구로 장군과 그리고 이제 물계자 선인의 장군과 선인의 차이겠죠. 이제 그런 대조적인 삶에 있어서 뭐 둘 다 어떤 필요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우리 배달부 당군 조선 시대 때의 어떤 선도 문화의 원형은 무엇이었을까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고민해 보게 만드는 그런 이제 행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박재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후손이거든요. 뭐 손자나 증손이나 이제 그 정도 되는 이제 후손인데요. 이제 박재상은 이제 선도 중에서도 이제 충정신으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도 박재상은 이제 충신의 어떤 귀감으로서 굉장히 많은 유명했습니다. 근데 그냥 유교적인 기준에서의 이제 있잖아요. 나라의 임금에게 충성한다 이제 그렇게만 이제 알려졌고 우리도 이제 박재상 하면은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만 박재상의 충은 그런 유교충이 아니라 선도의 충정신이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충의 이제 상징 인물로 알려졌지만 그리고 눌지왕 반정을 했다라는 것도 사람들이 알죠. 그리고 이제 또 일본에 가서 이제 그런 활동을 했다라는 것도 다 알지만 이제 보면은 박재상의 실제 이제 면모는 장군 군인이기에 앞서서 이제 선가였다라는 거, 징심헌에서 징심록 부도지라는 책을 썼다라는 거, 선가죠, 그죠? 그리고 이제 유교적인 충신 이전에 선가다. 그리고 이제 이 충은
유교적인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화랑옥에 나오는 충효 신인용 이런 선도적인 충이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제가 이제 모든 선도의 핵심은 이런 생명을 살리는 게 이제 가장 핵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충효 신인용이라는 이 덕목은 그냥 단순히 뭐 부모에게 효도하고 뭐 아니면은 임금에게 충성하고 그런 차원과는 이제 다르죠. 생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충도 있고 효도 있고 신도 있고 인도 있고 용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선도의 윤리는 이제 유교의 이제 우리가 익숙한 전통 윤리로서의 유교 윤리와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거. 결국 생명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가치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시대도 새로운 윤리는 또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런 이제 기준을 어떤 생명의 이제 어떤 윤리관의 기준, 생명 존중, 이제 그런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결 선생도 보면은 이렇게 별로 알려진 건 없죠. 그냥 방아 타령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검은고를 잘했다. 뭐 그럼 엄학관가 그렇게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많은 이제 기록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제 선가고 너무너무 이렇게 겸손한 생활을 했고, 그리고 그런 이제 풍류 조화 정신을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엄학과 이전에. 그리고 이제 또 이후에는 이게 이제, 점점 이제 무사도적인 성격이 많아져 가는 것은 또 사실이겠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물계자의 위상에 대해서는 이런 기록들을 보면요. 쭉 나옵니다. 표공은요, 이 박을 갖다가 사람들이 밝음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표주박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표공이라고, 표주박 표자를 써서 박공을 표공으로 표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 계통에서 이어지는 참시선인 물계자가 이제 이렇게 도선 원효로 이어지고 있는 어떤 한국의 특히 한반도로 내려온 고조선 선도의 이제 핵심적인 이제 중간 결절 고리 역할을 했던 성가로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중고기 이후에 이제 김씨 왕실이 이제 박석김이잖아요. 이제 그런 김씨 왕실에 들어서는 이렇게 무사도 형태로 바뀌어 나가는 것, 이 부분은 이후는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예, 진흥왕대 화랑국선. 우리는 보통 진흥왕대 화랑국선을 이 화랑도 정신의 이제 원료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진짜는 그 이전 시대에 있었고 이미 끝난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제 화랑들이 이렇게 좀 무사도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달라져 가는 게 지금은 이런 시각을 좀 바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그 기록은 우리가 많이 보죠. 하지만 물계자는 잘 들어본 적도 없고, 참시선인은 잘 몰라요. 뭐 진흥왕 때 뭐 이런 뭐 위하랑 그런 사람들은 많이 알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바뀌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유신도 이제 보면 무사도죠. 그리고 이제 하고기 때 이제 최치원도 이제 화랑도를 선사라는 책을 지었지 않았습니까? 거기 선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우리나라에 풍류도가 있었고 선도가 있었고 그게 중국의 유교, 불교, 돌교를 다 아우르는 더 큰 원형적인 사상이었다라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려준 인물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최치원의 시대는 이 화랑도가 무사도에서 다시 성격이 변해서 이제는 무사도가 필요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도교라든지 불교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많이 섞이게 되면서 어떤 내용상의 어떤 내용적인 뭐 변화 또는 뭐 변질 어떤 그런 부분들이 또 있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최치원 그래서 최치원은 대체로 이제 이 사상은 풍류 사상을 중심으로 이제 삼교를 융합하는 어떤 그런 시대 분위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대변하는 화랑도 계통의 인물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김유신 장군이나 아니면은 이제 최치원 중심으로 이제 신라의 화랑도에 접근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신라 상고기 때에 이제 박재상, 백결 선생, 물품 바진찬이나 참시선인과 같은 그런 이제 좀 더 원정성에 가까운 선도 문화의 어떤 그렇게 좀 시각을 바꿔 나가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채치원의 도맥에 보면 약간 이렇게 이제 중국 신선하고 연결시켜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이러한 측면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경주 지방에서 이렇게 신라 화랑도를 막 이렇게 진작을 하려고 막 건물도 짓고 화랑도 문화를 하는데 이제 그 중심이 항상 이렇게 채치원에 좀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조금 문제로 제가 그리고 시진핑 같은 중국 사람들도 채치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채치원을 좋아하는 이유는 삼교 융합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제 그런 의미를 알고 진짜 우리 문화의 이제 원형성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개성하고 있는 선가 화랑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중심에 놓고 이제 주변에 이제 김유신이나 아니면은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화랑도도 달라져 가는 게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김유신이나 채치원에 대한 평가도 조금 이제 다르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계자의 그런 화랑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국 문화의 원형은 선도 문화고 그것이 후대에는 화랑도로 이어졌고 화랑도 문화의 이제 본질은 무사도가 아니라 생명 존중 사상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전체 사회를 이제 홍익하게 만들고 이제 조화롭게 만드는 어떤 그런 이제 실천을 이제 담보로 하는 생명 사상과 조화의 적인 실천 이것을 이제 성통 공안이죠. 그것을 양대 축으로 하는 어떤 그런 문화였음을 알 수 있었고 그것이 이제 그 시대 때도 물론 이제 맞았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이제 여전히 유효한 어떤 그런 보편 가치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